다 들으셨듯이 김경수 지사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드루킹 일당과 함께 댓글 조작하며 1심에서 실형 선고받았는데 2심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습니다. 정치권 논쟁이 뜨겁습니다. 그래 김경수 풀어줬으니 박근혜도 풀어줘야 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옵니다. 지난 1월 30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77일 만입니다. 도전과 함께 항소심 재판 준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주신 재판부께 함께 감사드립니다. 김 지사는 도정 공백을 초래해 도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 남은 법적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는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 자신의 재판뿐만 아니라 드루킹 일당의 재판에 관계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면 안 되고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도청에 출근해 진무를 보는 건 가능합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사유로 증거인멸 염려나 도주 우려 등 법이 정한 6가지 보석 금지 사유에 김 지사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이유만 밝혔습니다. 경남 창원과 서울을 오가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 김 지사의 다음 항소심 재판은 오는 25일 열립니다. 이슈 따라잡기 순서 돌아왔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보석으로 풀려났다 해서 뭐 법률 용어가 좀 어렵기는 한데 네. 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풀려났고 김경수도 풀려났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만 놓고 보면 임의적 보석, 필요적 보석 해서 이게 이 요건이 다르다며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임의적 보석이고 예. 일명 재량 보석이라고도 하는데요.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판사의 재량으로 보석해준다. 쉽게 말해서 아프니까 네. 아프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또 아파서 풀어준 건 아니었었죠. 예. 실제로 풀어준 사유는. 아 그렇죠, 맞아요. 네, 하여튼 재판관의 재량에 따라서 재량으로. 굉장히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유가 있었다. 예, 그게 바로 임의적 보석이고요. 좋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김경수 지사는 필요적 보석, 이거는 일명 권리 보석이라고 하는데 어지간하면 불구속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어지간하면 특별하게 막을 이유가 없다면 없다. 예. 보석한다. 예, 그래서 방향이라든가 이 범주라든가 전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이른바 필요적 보석이라는 거는 1심 법정 구속이 좀 과했다라는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 어떻게 보면 과하다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냥 이제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다시 한번 예. 적용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과거 이거는 홍준표 지사도 또뭐 도지사니까 네. 뭐 도정 공백을 막기 위해서 굳이 구속하지는 않겠다. 법정 구속은 안 했는데 근데 이번에 또 돋보이는 거는 도정 공백이란 논리가 주요 논리로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습니다. 사실 그것만으로는 법률적으로 어떤 이유를 구성하기가 어렵고 예. 차문호 부장판사가 일찍이 공언했듯이 불구속 재판 원칙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예측 가능한 결정이었다라고 맞아요. 볼 수 예,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 김경수 지사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혹시 내 재판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면은 기피 신청하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장면은 뭐 법정 장면이라서 생중계가 되거나 녹화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 얘기를 들은 김경수 지사가 고개를 끄덕였다라는 맞아요. 기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네. 김경수 지사도 그냥 이 사람한테 재판을 받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차문호 부장판사도 나 정말 법리만 갖고 판단할래, 예, 믿어줘 예. 이런 메시지를 보냈는데 어쨌든 양쪽의 그런 좀 묘하지만 조우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좋아요. 이런 예, 보석 예. 결정으로 일단은 일막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좋아요. 자, 법원의 판결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뭐 존중하는 건데. 야. 여야의 논평을 봤더니 1심 법정 구속 때 했던 논평을 그냥 서로 교환해 가지고 서로 읽대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와 야, 이거는 사법 포기다. 라는 그게 가만히 읽어봤더니 자유한국당 논평을 어제는 민주당이 읽고 네. 지난번에 민주당 논평은 자유한국당이 읽고 대변인들 편하다 해. 그냥 교환하면 되대요, 그냥. 이 와중에 가장 일관되었던 사람은
잘 모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정의당의 여영국 의원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여영국 의원이 도의원 시절에 홍준표 지사가 구속 위기에 처해져 있을 때 네. 도전 공백이 우려되므로 자신은 홍준표 지사의 정적이지만 네. 불구속하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을 피력했었거든요. 이번에도? 불구속 원칙의 입장에서는 여영국 의원이 일관된 입장이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의아한 것은 바른미래당이나 자유한국당 논평을 보면은 이게 그냥 석방, 그러니까 보석인데 예. 보석을 두고 마치 무죄 판결 또는 사면이 내려진 것과 같은 맞아요. 너무 섣부른 태도가 아니었나. 제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논평을 쓰는 사람이었다면은 좋다, 불구속 오케이, 유죄 판결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오히려 썼을 수도 있을 텐데 맞아요. 이게 제가 이제 특정 정당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꾸로인 경우도 많이 있었고 너무 지나치게 사법 판결에 대해서 정치 언어가 과잉, 인플레되었다라는 것을 이번에 한 번 더 보여줬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말씀이 정말 정답이에요. 그리고 말을 네. 아껴서 써야 진짜 쓸 때 맞아요. 쓰는 것이 이제 더 무게와 강도가 더하다는 것. 예. 그래서 정치권에서 너무 가볍게 판단하고 말을 남발하는 게 아닌가. 이거를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각 당의 대변인실이 김수민 평론가의 이 평론을 그대로 좀 녹취를 좀 해가지고 액자로 해서 좀 걸어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난번 1심하고 2심하고 논평을 보면은 각 당의 어떤 논리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쩌면 이렇게 둘이 똑같이 교환해서 읽는 것처럼 나오냐고요. 이 영화 대사로 치면 하루만 사는 것 같은. 맞아요. 예. 네, 근데 내일 그게- 무슨 말 할지는 그렇죠. 몰라. 그 예. 역사를 기억하거나 기록한 것을 모아 보면은 앞뒤가 안 맞거나 계속 이렇게 그래요. 말이 표변하는데 그래요. 그렇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예. 그냥 오늘 하고 싶은 말 터트리기 이런 식으로 가면 곤란하지 않겠나. 예. 이거는 모든 정당들에게 우리 국민들이 또 해줄 수 있는 말일 겁니다. 뭐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고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잖아요. 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자 어찌됐든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김경수 도지사는 이제 경남으로 진주로 내려가서 출퇴근하면서 이제 재판받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출퇴근 또 할 수 있고. 도청 갈 수 있어요? 네, 도청은 뭐 직무 가능해요? 아무 문제 없이 자유롭게 갈 수 있고요. 예, 예. 그리고 거주지를 옮길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되고. 뭐 당연하겠죠. 네, 신고나 허가 이런 걸 받으면 뭐 해외 출장까지도 가능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집에만 있고 그리고 이제 접견인 제한도 좀 범위가 달라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가족, 변호인 이 정도 만날 수 있었다면은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거꾸로 하면 안 되는 사람을 정해준 것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정해준 것이고. 네거티브냐 포지티브냐 그렇죠. 그 차이인 예, 거예요.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드루킹 일당을 포함한 예. 사건 관계인 정도하고 만나지 말 것. 이것이 조건으로 붙어 있습니다. 뭐 드루킹 일당 다 감옥 가 있는데 뭐 만날 수도 없죠. 만날 이유도 없고. 근데 이제 예. 그게 또 관련돼 있는 뭐 친족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도 뭐 함부로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것을 또 금지했죠. 분명한 거는 보석은 보석이고 이게 유죄냐 무죄냐는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끝까지 가봐야 하는 1심에서 것이죠. 실형이 나왔으니까 2심에서 어떻게 될지는 그거는 정말로 법리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빠지지 않는 이제 논쟁이 좀 있어요. 이명박도 풀어줬고 어찌 됐든 김경수도 풀어줬고 박근혜도 풀어주자 이 논리 나오죠. 네, 나오고 근데 있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매우 강하게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뭐 여성의 몸으로 견디기 어렵다라고 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언급이 있었고요. 근데 물론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아직까지 이 전 대통령이나 김 지사는 미결수예요. 예. 그리고 이제 박 전 대통령은 기결수다. 기결수가 됐어요. 결정적인 뭐 속칭 넘사벽이라고 하죠. 예.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두꺼운 경계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조금 더 박 전 대통령 석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뭐 강할 국민 수밖에 여론은 없습니다. 이제 양분돼 있겠죠. 그러나 정치권에서 놓고 보면 황교안 대표까지 나서서 자 이게 좀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이제는 불구속으로 가자라는 정치적 요구가 나온 거는 저건 유의미한 이제 이 논리인데 네. 한 가지 이해가 좀 안 되는 거는 뭐 등을 칼로 째는 듯한 통증 디스크 때문에 아프니 풀어주자라는 논리는 그렇다 그러지만 네. 여성의 몸이 여성이기 때문에 풀어주자는 그러면 전국에 있는 여성 기결수들도 다 풀어줘야 되나요? 여성이기 때문에 풀어줘야 된다? 이거는 좀 이게 좀 엄밀히 얘기하면은 굳이 여성이라는 것을 그렇게 부각시킬 이유가 없었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여성 존중이라기보다는 좀 교묘한 무시일 수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아하, 근데 이제 이 예. 언어 자체를 좀 건조하게 짚어보자면 예. 법리적이고 냉철한 논리는 아니고 인정에 호소하는
이게 이제 딱 상상을 해보면 경로당 같은 곳에서 네, 박 네. 전 대통령을 오랫동안 좋아했던 그런 노인분이 여성의 몸으로 얼마나 힘들겠어라고 예, 하는 그 예. 정서적인 거에 공감하기 위한 언어다. 맞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실질적으로 법리적으로 박 전 대통령을 구출하겠다라는 의지보다는 대중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는 호소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비춰지는 언어 사용이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뭐 그건 정치적 용어니까 그렇다 치고 얘기 나왔으니까 이거는 뭐 민감한 얘기지만 우리가 조금만 좀 더 가보자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불구속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의 가장 큰 거는 살 만큼 살았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너무 아프다 지금. 네. 몸이 안 좋다. 이 두 가지인데 그러면 보석이나 이게 지금 기결수가 됐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좀 조건이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떻게 가능하다면 뭐가 있을까요? 법적으로? 이게 법적으로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미 지금 구속된 지 2년이 넘었고 예. 지금 선고돼 있는 형량은 2년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넘긴 거 아니냐, 풀어줘도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고 사법부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지금 원래 하던 재판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지금 풀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예를 어차피- 들자면 저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형집행정지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네. 자, 형은 확정이 됐는데 형 집행을 정지해서 일단 풀어주자. 몸이 안 그렇습니다. 좋을 때.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드물죠. 이 형집행정지로 나오기는 매우 어렵죠. 그렇습니다. 어렵다 일반적인 그러던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한정되어 있는 사람들만 어떻게 보면 누려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법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또 요구도 아니자라는 또 얘기도 좀 있긴 있어요. 네, 그 자체는 요구는 가능합니다. 아프다고 호소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가 또 심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 절차는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절차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아무래도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들을 감안했을 때 그 절차들을 통과할 확률이 낮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인 것이죠. 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문제는 단순한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함의가 굉장히 커요.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공식적으로 이 박근혜 석방을 위한 어떤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죠. 있어요. 계속해서. 그리고 만약에 형이 확정이 된다면 그 다음에도 사면 요구는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 정치적으로 어떤 전략을 갖고 하는 것인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던지는 예. 카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에게 흔히 요구되어 왔던 덕에 대해서 덕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여론을 또 불러일으킬 목적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각 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대한애국당은 당연히 뭐 그 이상이겠죠. 대한애국당은 뭐 무죄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대한민국당은 당장 석방하라라고 지금 이제 네.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예. 지금 뭐 원내 정당들 특히 이제 예. 교섭단체 정당들 보면 바른미래당조차도 뭐 이거는 여건 성숙이 안 됐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후하게 준 거예요. 아예 반대한다라고는 얘기 안 했고 여건이 성숙 안 돼라고 함으로써 약간은 좀 그 전통적인 자유한국당 지지층한테도 열어놓은 게 아닌가 바른미래당으로서 여건이 안 됐다, 성숙이 안 됐다라는 거는 완곡하게 거절하는 어법이죠. 예, 그러니까 형 집행 정지의 여건이 안 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형 집행 정지가 되려면 감옥 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병세가 악화돼야 되는데 그 여건이 성숙 안 됐다 이런 뜻이군요. 그런 뜻과 함께 국민적인 어떤 아하, 분위기, 국민 정서. 이거를 같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뭐 평화당, 정의당, 민주당 다 당연히 자유한국당 의견에 반대하는 그런 예. 분위기입니다. 여론조사를 어디 뭐 해본 데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구치소에서 매일 저 집회가 열리는 거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도 상당 부분 존재하는 거는 팩트죠. 상당 부분의 기준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보다는 이제 동정 여론까지 더해져서 예. 지지하진 않고 나도 저 양반이 싫지만 예. 그래도 풀어주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많이 잘못했을까? 이런 여론까지 합치면은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게 수치로 우리가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없지 않다라는 네. 거는 그건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죠. 왜냐하면 비근한 사례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 처벌
관한 여론조사 몇 번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아무리 봐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보다는 높게 나왔었어요. 맞아요. 심지어 그 맞아요. 당시에 자유한국당 지지율보다도 예. 높았었고, 그래서 국민 여론, 특히 중노년층 이상에서 발견되는 동정 여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자유한국당이 또 그런 것들을 한번 활용한다라는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법과 동정과 감정과 참 대한민국 국민 참 힘들어요. 피곤해요. 이게 네. 뭐든지 법대로만 하면 딱 그냥 딱 되는데 그게 참 그렇게 안 돼요. 근데 그죠? 그게 옳든 그러든 간에 네. 현실이고 인간의 생리인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셈법들이 다 복잡해졌는데 여기서 제일 복잡한 게 제가 보기에는 바른미래당 같은데요. 네. 바른미래당 이제 곧 의총도 한다 그러고 네. 뭐 깨진다 안 깨진다 너무 말이 많아서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뭐 앞을 좀 내다보기가 어렵고 여러 갈래의 경우의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이게 좀 흥미로운 질문일 수 있는데요. 네. 국민의당 출신과 예. 바른정당 출신 중에 누가 더 깡다구가 좋을까? 아, 혹시 어떻게 역으로 제가 한번 질문을. 네. 국민의당 출신과 이 바른정당 바른정당의 출신. 중에 누가 더 이 배포가 더 클 것이냐? 예. 그러니까 어허, 밀어붙이는 힘. 밀어붙이는 힘이 더 네, 크냐? 치킨 게임을 했을 때 치킨 게임을 네. 했을 때. 예.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어렵네요. 질문 예. 바꿔보니까. 근데 예. 국민의당 출신들은 제3당 운동을 예전부터 각오한 사람들이 많고 네. 그리고 속내로 일부는 민주당하고 다시 합치고 싶다라고 생각했지만 네. 민주당이 셔터를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싫든 좋든 제3당 운동의 길을 가야 되고 본인들도 그 과정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근데 바른정당 의원들은 그에 비해서는 양당 체제 프레임을 아직까지 갖고 있고 하다가 힘들면 양당 체제로 복귀해야 돌아간다. 된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집 나와 보니 예. 집을 나와 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들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손학규 대표를 계속 몰아왔는데 예. 그게 역전될 수도 있다라는 그렇군요. 얘기입니다. 예. 왜냐하면 손학규 대표로서는 싫으면 나 그냥 저기 평화당하고도 다시 합칠래. 예. 당신들이 나가면 나는 그쪽하고 손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말 하시니까 생각나는데 민주평화당 의원들하고 바른미래당 의원들하고 몇 분이 만나서 밥 먹었다며요. 네, 그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고 아직까지 한국형 다당제가 예. 각 정당의 고유한 노선에 맞게 독자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다당제가 아니라 당과 당의 경계가 아주 애매모호한 맞아요. 네. 아니 제가 그걸 그런 여쭤보는 체제였기 이유가 때문에 가능하죠. 뭐 의원들끼리 만나서 밥 먹는 게 뭐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렇게 하는 경우는 우리 밥 먹는다라고 기자들한테 미리 얘기한다는 얘기는 네. 이게 당대당 통합으로 갖는 수순으로 기자들이 기사를 써달라는 얘기거든요. 네. 자, 그런데 그 아주 예고하고 밥들 드셨잖아요. 회동을 했는데 그렇다면 두 당이 당대당 통합을 한다? 그렇게까지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당대당 통합은 유력한 카드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하고요. 근데 분명하군요. 다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대당 통합은 안 하더라도 예. 이걸 지렛대로 해가지고 국민의당 출신에서 바른정당 출신들한테 우리도 믿는 게 있어. 맞아요. 함부로 예, 너무 예. 덤비지 마. 이렇게 해서 다시 바른미래당 대오의 어떤 화합을 도모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제 손학규 대표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일 수 있는데 호남 지역 의원 일부는 일부대로 평화당에 가버리고 네. 유승민 의원하고 바른정당 의원들은 또 나가버리고 맞아요. 굉장히 이제 양쪽이 다 떨어져 나가서 외롭게 남아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바른미래당을 내다보기 힘든 이유가 너무 갈래가 많아요. 가능성이.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한 지붕 세 가족이 아니라 한 지붕 네 가족 다섯 가족이 돼버렸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박지원 의원이 손학규 대표한테 그거 너무 고생하지 말고 그냥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네. 어디 와서 그냥 일로 들어오라고. 예. 근데 손학규 대표가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맞아요. 나 절로 갈 수도 있는데라고 겁을 줄 수도 있는. 근데 그에 비해서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당장의 자유한국당에 돌아갈 의지가 없을 수도 있고 그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꾸로 공세에 몰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온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어찌 됐든 이 대한민국 정치판의 정계 개편은 바른미래당에서 시작될 거다. 요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폭이 작을 수는 있겠으나. 그 네. 폭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으되 정계 개편은 바른미래당에서 시작될 것이다라는 데는 네. 자, 이제 공통적인 전망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소치는 아니고 좀 작은 소치지만 맞아요. 너무 많이 끌어오르고 있는 그런 소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의총 결과 좀 뭐 지켜보죠. 뭐. 네. 자, 마지막으로 뭐 시간은 없지만 차명진 전 의원이 그 세월호 막말하셨다가 지금
엄청 혼나고 계시는데 네. 대학 동기들 단톡방에서 많이 혼나고 계신다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영남대 김항로 교수라고 같은 단톡방 멤버인데 서울대 정치학과 동기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차명진 나쁜 사람아. 그러니까 이렇게 저 이제 나가시잖아요. 네. 차명진이 퇴장하셨습니다. 저 이렇게 장면이 되는데 좀 사람들이 많이 웃는 장면인데요. 예. 나가는 걸 다시 초대해가지고 예. 불러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물리적 어딜 나가 동작으로 그러면서 일로 비유하면은, 들어와 그러면서 끌고 뒷덜미를 들어왔어요. 잡고 예, 다시 예. 문 안으로 들어온 건데 다시 이제 차명진 전 의원이 나가고 예, 그런 과정에서 또 없는 자리에서 욕하기도 뭐하고 어떻게 예, 보면 예. 진짜 생각해주는 친구 같기도 해요. 없는 자리에서 욕하기는 더 싫다. 맞아요. 이런 건데 더 웃긴 것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제 명진이는 아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이 예전부터 아웃이었어 라고 예. 얘기하는데 근데 예전부터 아웃이었는데 왜 자꾸 그렇게 또 소통을 했는지 친구 사이라는 게 참 알다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끼리인데도 오죽했으면 아유 자 여기까지 듣죠. 자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